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재래시장 골목 끝 30년째 김밥을 말아온 윤명자입니다. 사실 내일이면 이 김밥집 문을 닫아야 해요. 손님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밤 비를 맞으며 들어온 한 여인에게 건넨 김밥 한 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훗날 어떻게 돌아올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김밥 한 줄을 건넸을 뿐이에요. 그 마음이 돌고 돌아 제가 쓰러지려던 순간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무엇을 건넸길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줄의 김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진심으로 나눈 음식 한 끼가 어떻게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리는 선물로 돌아오는지 그 따뜻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자리마다 행운이 머물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불빛. 새벽 4시 서울 재래시장 골목 끝자락에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켜온 형광등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그 불빛을 켜면서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좁은 주방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참기름 향, 볶은 당근의 달큰한 냄새, 그리고 삶은 시금치에서 피어오르는 흙내음까지 제 손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30년 동안 반복해온 동작이었죠. 당근을 썰고 단무지를 자르고 계란을 부치는 일. 그런데 오늘따라 칼을 쥔 손끝이 유난히 떨렸습니다. 손등을 보니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뜨거운 기름에 튄 화상 자국, 칼에 베인 상처들, 그리고 김밥을 수없이 말아서 굳어버린 굳은 살까지. 이 손으로 말아온 김밥이 대체 몇 줄이나 될까요? 수만 줄, 아니 수십만 줄은 좋게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이 가게 앞에서 활짝 웃고 계시던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평생 손맛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명자야, 김밥은 정성이다. 돈 몇 푼 더 벌자고 재료를 속이면 그게 다 손님 입에서 느껴진단다. 그 말씀을 지키며 3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6개월 전부터였죠. 시장 입구에 대형 프랜차이즈 김밥집이 들어섰습니다. 킹김밥이라는 간판 아래 빨간색 현수막이 펄럭였어요. 1,000원 김밥, 10일 행사, 무료 시식? 확성기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 퍼졌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출근길마다 들르던 직장인 아저씨, 손주 도시락을 싸가던 할머니들, 등교 전에 한 줄씩 사가던 학생들까지 모두 킹김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긴 너무 비싸요. 요즘은 다들 체인점 가요. 1,000원이면 배부른데 왜 3,000원을 내요?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모처럼 박혔어요. 제 김밥은 3,000원이었습니다. 비싸 보이시나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시금치는 제가 직접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걸 골라 데쳐서 간을 맞췄고, 단무지는 집에서 직접 담근 겁니다. 화학 조미료는 단 한 스푼도 넣지 않았어요. 간장도 집된장으로 직접 만든 거였죠. 밥은 갓 지은 따끈한 쌀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살짝 넣어 윤기가 돌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은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빠르고 싸고 간편한 걸 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껏 만든 김밥입니다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죠. 1,000원이란 숫자 앞에서 30년의 손맛은 무너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월세는 80만 원, 재료비는 최소 50만 원.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마이너스만 커졌죠. 어제는 단 한 줄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가게에서 시간만 흘러갔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남은 김밥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일 2줄의 김밥을 따로 싸뒀어요. 햇살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였죠.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자 씨 김밥 오는 날은 애들이 아침부터 기다려요. 그 맛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록 장사는 안 되지만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카드값은 밀렸어요.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새벽 주방에서 저는 당근을 볶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 손맛도 여기까지인가 봐요. 눈물이 뚝 떨어져 도마 위를 적셨어요. 형광등 불빛이 흔들리며 제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마저 초라해 보였죠. 오늘 하루만 더 버티면 됩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가게 문을 영영 닫을 거예요. 3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손맛,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까지. 모든 게 오늘 밤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마지막 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적의 시작이 될 거란 거요. 손님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없을 거라는 걸요. 아침 7시, 평소 같았으면 벌써 3명은 다녀갔을 시간이었죠. 출근길에 김밥 한 줄 사가던 박 과장님, 아들 도시락 싸가던 김 사장님,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꼭 들르던 고등학생 지훈이까지.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대신 들려오는 건 시장 입구 쪽 소리였습니다. 킹김밥 1,000원, 새로 나온 참치마요 1,000원. 확성기 소리가 골목을 타고 파고들었어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참 씁쓸했어요. 제 가게 앞은 텅 비어 있는데 킹김밥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빨간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김밥을 건네고 손님들은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손바닥을 들여다봤어요. 참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손에서 떠나지 않은 이 냄새.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이 향기가 이제는 슬프게 느껴졌죠. 이 냄새도 이제 끝이구나.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텅 빈 가게에 울렸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셨죠. 하지만 김밥을 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명자 씨, 나 킹김밥에서 샀는데 맛이 없어. 그래서 생각나서 들렀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할머니는 김밥을 사지 않고 그냥 나가셨어요. 아마 인사차 들른 거였겠죠. 10시, 11시, 12시. 시계 바늘만 무심히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은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는 포장 주문이 쇄도해서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제가 아침에 말아놓은 김밥 10줄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햇살 보육원 최 원장님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죠. 명자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밥 가져다 주실 거죠? 원장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죠. 선생님, 그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은 제 침묵을 이상하게 느끼셨는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명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김밥 가져다 주실 거죠? 라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선생님, 이번 주까지만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님도 놀라신 게 느껴졌죠. 명자 씨, 무슨 일이에요? 가게가 어려우신가요?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손님도 없고 월세도 밀렸고. 죄송해요, 선생님.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자 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애들이 명자 씨 김밥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특히 민준이는 김밥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어제도 내일 김밥 온대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8살 민준이,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그 아이가 제 김밥을 기다렸다니. 그 순수한 기대를 저는 배신하는 거였죠.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앞치마를 적셨어요.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고작 1,000원짜리 김밥에 무너지다니.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냉장고에 있던 김밥을 꺼냈습니다. 팔리지 않은 김밥 10줄. 이걸 그냥 버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보육원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만큼은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싶었어요. 김밥을 포장하면서 저는 한 줄 한 줄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이제 이모가 김밥을 못 가져다 줄 것 같아. 포장지를 싸며 중얼거렸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명자 이모다. 오늘도 김밥 가져오셨어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제 가슴을 저몄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김밥을 건넸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다음 주에도 올 거죠? 그 맑은 눈망울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모가 최선을 다해볼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 주는 없을 거라는 걸요. 보육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보니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킹김밥 앞을 지나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밝은 조명, 경쾌한 음악, 활기찬 직원들. 그리고 제 가게는 어둡고 텅 비어 있었죠. 정성이 이기질 못하네. 저는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가게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열쇠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해요.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꺼질 듯 말 듯 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운명이 제게 마지막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어느새 고요해졌고 상인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죠. 주방 바닥을 쓸고 냉장고 문을 닫고 가스밸브를 잠그는 일. 30년 동안 매일 밤 반복했던 동작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벗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천막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작은 소리였어요. 톡, 톡. 그러다 점점 거세지더니 이윽고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까지 오네. 왠지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았죠. 마지막 밤을 더 슬프게 만들려는 것처럼요. 불을 끄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삐걱하고 열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문틈 사이로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저기요. 혹시 김밥 남은 거 있나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오늘 만든 김밥은 다 보육원에 가져다 줬거든요. 하지만 여자의 모습을 보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가게 구석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남은 재료를 꺼냈어요. 밥은 조금 남아 있었고 시금치와 당근, 단무지도 있었죠.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김으로 말아 한 입 크기로 썰었어요. 김밥을 만드는 동안 계속 여자의 뒷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마치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더 정성껏 김밥을 말았습니다. 이 사람도 힘든 하루를 보냈나 보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10분쯤 지나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포장지에 정성껏 싸서 여자에게 건넸어요. 여기 있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을 봤어요. 맑고 깊은 눈동자였는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본 건지는 기억나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여자가 가방을 뒤적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왔어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죠. 정말 죄송해요. 오늘 워낙 급하게 나와서 지갑을 챙기지 못했어요.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번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김밥이라도 팔아야 재료비라도 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여자의 얼굴을 보니 도저히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30년 동안 손님을 대하며 수없이 했던 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말에 특별한 무게가 실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여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네, 괜찮아요. 비도 오는데 얼른 드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포장된 김밥을 여자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자는 김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단순히 배가 고파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음에 꼭 찾아올게요. 약속할게요. 그 말투가 묘하게 진지했어요. 단순히 빚을 갚겠다는 의미가 아닌 뭔가 더 깊은 다짐이 담긴 것 같았죠. 네, 언제든 오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쓸쓸했어요. 다음은 없을 텐데. 내일이면 이 가게 문을 닫을 거니까요. 여자는 김밥을 꼭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 번 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는 비를 맞으며 골목을 빠져나갔죠. 저는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도 김밥을 꼭 안고 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왜인지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밤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게 정리를 마치고 불을 끄려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 정말 다시 올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아무도 안 올 거야. 내일이면 여기 문 닫는데. 저는 형광등을 껐습니다. 가게가 어둠에 잠겼어요. 30년 동안 밝혔던 불빛이 마지막으로 꺼지는 순간이었죠. 빗소리만이 고요한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여자 생각을 했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제가 했던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일까요? 평범한 말이었는데 오늘따라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정말 끝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왠지 가슴 한편이 덜 무거워진 기분이었어요. 마지막 밤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됐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켜온 손맛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김밥 받아간 그 사람도 부디 힘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건넨 김밥 한 줄이 25년 전 제가 나눴던 마음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새벽 5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사실 제대로 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뒤척이다 눈을 뜨니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죠. 오늘은 가게 정리를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집주인에게 열쇠를 돌려줘야 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어젯밤 비가 그친 뒤라 길바닥은 아직 젖어 있었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골목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아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거든요. 제 김밥집 앞에 검은색 벤츠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형 트럭 3대까지 골목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새벽 시장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뭐야 이게? 저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혹시 건물주가 강제로 철거라도 하려는 건가? 가까이 다가가자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새 주방 기구들, 냉장고, 김밥 제조기계까지 값비싼 물건들이 줄줄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저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죠. 혹시 윤명자 사장님이십니까? 예. 제가 윤명자인데요.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저희는 서그룹 식품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서그룹? 저는 되물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서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식품 기업이잖아요. 김치부터 라면, 과자까지 안 만드는 게 없는 그 회사 말이죠. 네, 맞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 가게를 전면 리모델링 하라고요.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그룹 식품재단 시설관리팀장 김동현.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새벽 햇살에 반짝였어요. 리모델링이요? 아니, 잠깐만요. 전 이 가게 정리하려고 왔는데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죠. 그때 벤츠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 한 분이 내렸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우아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죠. 그녀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일단 옆 카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곧 직접 오십니다. 여성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부인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왜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자세한 건 부인께서 직접 설명하실 겁니다. 일단 안전상 이유로 작업하는 동안은 가게에서 나가 계셔야 합니다. 여성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 뭔가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제 허락도 없이 왜 남의 가게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무리 대기업이라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좋은 일입니다. 부인께서 곧 오십니다. 김동현 팀장이 저를 달랬어요. 그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 무슨 일이야? 저 차들 뭐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옆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 주인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명자 씨, 대체 무슨 일이야? 저 벤츠가 명자 씨 가게 때문에 온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또 한 대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은색 벤츠였어요. 차가 멈추고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어젯밤 비를 맞으며
제 가게에 온 그 여자였습니다. 지갑을 두고 왔다던 바로 그 사람이요. 하지만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으며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그 지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 카페 밖으로 뛰쳐나갔죠. 여자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품이 있는 미소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제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어젯밤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김밥 받아간 사람이에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지연입니다. 서그룹 회장의 부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그룹 회장 부인이라고요? 그 여자가 왜 제 가게에 온 걸까요? 왜 어젯밤에 지갑도 없이 비를 맞으며 왔던 걸까요? 이게 대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놀라셨죠?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25년 전부터요. 25년 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장님, 25년 전에 저한테 김밥 한 줄 주신 거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 전이면 제가 얼마나 많은 손님을 만났는데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해요. 그땐 제가 그냥 배고픈 여고생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사장님이 주신 그 김밥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긴 이야기예요. 지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이렇게 놀란 적이 없었죠. 대체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젯밤, 그 여자가 왜 일부러 지갑도 없이 제 가게에 온 걸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김밥집이 순식간에 변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눈앞에 앉은 이 여자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왜 제가 여기 있는지, 그리고 왜 사장님을 평생 찾아 헤맸는지. 지연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술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25년 전 11월이었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능 시험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에 쥔 물컵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저는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난리를 피우셨거든요.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매일 술만 드셨죠. 집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시험장에 가야 하는데 아침도 못 먹고 심지어 교통비도 없었어요. 집에 있던 동전을 긁어 모아서 겨우 버스비를 마련했죠.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까지 내렸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뛰었죠.
시험 시간에 늦을까봐 정신없이 달렸어요. 그런데 지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질 것 같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아주셨죠. 학생, 괜찮아?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지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장님이셨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25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사장님은 저를 가게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김밥 한 줄을 싸주셨죠. 지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학생, 이거 먹고 가. 시험 잘 봐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저는 그냥 울었어요. 지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한테 그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김밥을 받아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비 오는 날 교복 입은 여학생이 시장 골목에서 비틀거리던 모습이요. 사장님은 돈도 받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시험이나 잘 보고 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김밥을 들고 시험장으로 뛰어갔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김밥만은 꼭 안고 갔죠. 시험 시작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자리에 앉아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지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어요. 따뜻한 밥, 달콤한 단무지, 고소한 참기름 향.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김밥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쓰러지지 않고 시험을 끝까지 볼 수 있었죠. 지연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성적이 나왔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국 상위 1%였어요.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에 갔죠. 대학을 다니면서도 사장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졸업하고 취직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모든 순간에 사장님 생각을 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전 그냥 배고픈 학생한테 김밥 한 줄 준 것뿐인데요.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날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시험장에도 못 갔을 거예요. 쓰러졌을 거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지연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5년 된 사진이었어요. 여고생이 교복을 입고 김밥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거 기억하세요? 사장님이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지연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시험 끝나고 다시 찾아뵈었을 때 사장님이 기념으로 한 장 찍자고 하셨잖아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기억이 났어요. 그날 오후 시험 본 학생이 다시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던 일이요. 하지만 그 뒤로 사장님을 못 찾았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몇 번이고 이 시장에 왔는데 가게가 어딘지 몰랐어요. 시장이 너무 크고 김밥집도 여러 곳이었죠. 게다가 당시에는 가게 이름도 제대로 못 봤으니까요. 20년 넘게 찾았어요. 탐정도 고용했고 시장 상인들한테도 물어봤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남편 회사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 일로 이 시장을 다시 조사하게 됐죠.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윤명자 김밥집.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이름을 알아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바로 찾아올 수는 없었어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연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사장님이 여전히 그때처럼 따뜻한 분인지 아니면 변하셨는지, 그래서 어젯밤 일부러 평범한 할머니처럼 꾸미고 갔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지갑을 잃은 것도? 네, 일부러였어요. 지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폐업 위기인 가게에서 낯선 사람한테도 여전히 그 따뜻한 마음을 베푸시는지, 그리고 사장님은 그대로였어요. 25년 전 그때처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확신했어요. 사장님이 제가 찾던 바로 그분이라는 걸. 지연이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거예요. 25년 전 빚을 갚으러요. 빚이라뇨?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사장님을 도울 차례예요. 지연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트럭에 실린 건 전부 새 주방 설비예요. 최신형 김밥 제조기, 대형 냉장고, 위생시설까지 전부 사장님 가게를 위한 거예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햇살 보육원 아이들 알고 계시죠?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그 아이들한테 김밥 도시락을 보낼 거예요. 물론 우리 재단에서 비용을 전부 대고요. 사장님은 그냥 정성껏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왜 이렇게까지? 저는 울먹였습니다. 25년 전에 사장님이 제게 그러셨잖아요. 괜찮아, 다음에 줘. 그 다음이 바로 오늘이에요.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사장님.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기쁨과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여 가슴을 터뜨릴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어 구경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사장님 손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절대 폐업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연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장님의 정성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25년 전 비 오는 날 제가 건넨 김밥 한 줄. 그게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제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선행은 정말 사라지지 않는 거였어요. 25년 전 그날. 지연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25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비 오던 그날 새벽 시장 골목의 선한 여학생의 모습이요. 그날도 오늘처럼 추운 11월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밥을 짓고 있는데 밖에서 비 냄새가 났죠. 창문을 열어보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수능날인데 비가 오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수능 보는 학생들이 떠올라 마음이 짠했죠. 특히 우리 시장 근처 고등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형편이 넉넉지 않았거든요. 오전 7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김밥을 말고 있었는데 밖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밖을 내다봤죠. 한 여학생이 가게 앞에서 벽을 짚고 서 있었어요. 교복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어요. 학생, 괜찮아? 여학생의 팔을 잡았는데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 열이 있네. 어디 아파? 여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있었죠. 저,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수능? 시험 보러 가요. 여학생이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고, 수능 날인데 이 모양이야? 아침은 먹었어? 물어보니 여학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죠. 이 아이가 굶고 있다는 걸요. 얼른 들어와. 뭐라도 먹어야지. 저는 여학생을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여학생은 물을 받아들고 한참을 그냥 손에 쥐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김밥을 쌌어요. 그날 아침에 막 만든 따끈한 밥으로 말았죠. 시금치는 아침에 데친 거였고 단무지는 제가 직접 담근 것, 계란도 방금 부친 겁니다. 김밥을 한 줄 말아 포장지에 싸서 여학생에게 건넸어요. 자, 이거 먹고 가. 시험 잘 봐야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학생이 김밥을 받아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괜찮아. 시험이나 잘 보고 와.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은 나중에 대학 붙고 와서 주면 돼. 그때 여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소리 없이 울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못했죠. 저는 여학생의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 시험 망치겠다. 얼른 먹고 힘내서 가. 그리고는 여학생 머리에서 물기를 닦아줬습니다. 비 맞지 말고 조심해서 가고. 여학생은 김밥을 꼭 안고 일어났어요. 꼭 다시 올게요.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비를 뚫고 뛰어갔죠. 저는 가게 문에서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젖은 교복 차림으로 김밥을 안고 달려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공부 잘하는 애 같은데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게로 들어가 김밥을 만들었죠. 그날 오후였어요. 가게 문이 활짝 열리며 그 여학생이 다시 왔습니다. 아침과는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아주머니, 여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험 다 봤어요. 덕분에 끝까지 잘 봤어요. 저는 반가워서 손을 잡았어요. 어머, 진짜? 잘했네. 수고했어. 여학생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김밥값 드릴게요. 아침에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돈은 됐어.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꼭 드리고 싶어요. 여학생이 돈을 건넸어요. 동전들이었죠. 필시집에서 긁어모은 돈 같았습니다. 저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며 말했죠. 이건 내가 가져. 나중에 대학 붙으면 그때 밥 한 끼 사. 여학생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을까?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당시에는 필름 카메라였죠. 여학생은 김밥을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찰칵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오늘 지연이 보여준 그 사진이었어요. 꼭 합격해야 해. 알았지? 저는 여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꼭 합격해서 다시 올게요. 여학생이 손을 흔들며 나갔어요. 그 뒤로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학에 붙어서 바빴겠거니 생각했죠.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25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맸고 결국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난 거죠. 눈을 뜨니 지연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사장님?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생각나네. 비 오던 날 교복 입고 온 학생. 너무 가냘프고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 그 마음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지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준 건 단순히 김밥 한 줄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희망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난 그저 배고픈 아이한테 밥 한 끼 준 것뿐인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시험장도 못 갔을 거예요. 쓰러졌을 거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 덕분에 저는 대학에 갔고 좋은 사람을 만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모든 게 사장님이 준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사장님을 찾았던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꼭 갚고 싶어서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0년 동안 김밥을 말아왔지만 제 손맛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나눈 음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지연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25년이 지나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질 거예요. 밖에서는 리모델링이 한창이었어요. 새 간판이 걸리고 주방 설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하지만 간판에는 여전히 같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명자 김밥집. 사장님의 이름은 바뀌면 안 돼요. 이건 단순한 김밥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니까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25년 전 그날 제가 건넨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적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선행은 정말 돌고 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거예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은 2주 만에 끝났어요. 가게 안은 완전히 새로워졌죠. 최신형 냉장고, 위생적인 조리대, 밝은 조명까지. 하지만 지연이 신경 쓴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분위기는 그대로 살렸어요. 아버지 사진이 걸린 벽, 오래된 나무 테이블, 그리고 손때 묻은 김밥 도마까지 30년의 세월이 담긴 것들은 그대로 두었죠. 사장님, 이 가게의 영혼은 바꾸면 안 돼요. 새로워지되 여전히 사장님의 가게여야 해요. 지연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포장이었어요. 지연이 특별히 디자인한 포장지에는 손글씨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단순한 문구였지만 그 안에는 25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처음 그 포장지를 봤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아름다운 메시지가 될 줄 몰랐거든요. 재개업 날 저는 새벽부터 긴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올까? 걱정이 앞섰어요. 킹김밥은 여전히 시장 입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1,000원짜리 김밥의 유혹은 여전히 강력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문을 연 순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단골 할머니들, 예전에 다니던 직장인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새 손님들까지 시장 골목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명자 씨, 다시 문 열어서 다행이야. 김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동안 킹김밥 먹었는데
역시 명자 씨 김밥이 최고야. 맛이 달라. 박 과장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손님들은 3,000원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정성이 담긴 음식을 원했던 거죠.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포장 주문이 쇄도했어요.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죠. 지연이 보내준 직원 2명이 도와줬지만 그래도 바빴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행복했거든요. 사장님, 이 포장지 뭐예요? 문구가 참 좋네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25년 전 제가 한 약속이에요.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다시 저한테 돌아온 거죠. 와,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감동적이네요. 손님이 포장지를 소중히 쥐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햇살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트럭 한 대 가득 김밥 도시락을 실었죠. 지연이 약속한 대로 이제 매일 보육원 아이들에게 김밥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명자 이모다. 김밥 왔다.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민준이가 제 앞에 섰어요. 이모, 이제 매일 와요? 응, 매일 올 거야. 약속해.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가 도시락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어요. 이모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동안 김밥을 말아왔지만 이 순간만큼 보람 있던 적이 없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명자 씨,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나요? 이건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을 이제 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죠. 식당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김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8살 은지가 물었습니다. 이모, 이 김밥엔 뭐가 들어갔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시금치, 당근, 단무지, 계란이 들어갔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 뭐예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마음이야. 이모가 너희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10살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마음 맛이 나요. 아이들이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보육원을 나서는데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명자 씨, 사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돈도 안 받으시고 매일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 오시고. 원장 선생님의 눈에 궁금증이 어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25년 전 저도 누군가를 도왔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배고픈 학생에게 김밥 한 줄을 줬죠. 그게 돌고 돌아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제가 그 마음을 전할 차례예요. 그 학생이 어떻게 됐는데요? 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 학생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분이에요. 서그룹 회장 부인이죠. 원장 선생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그런 사연이. 네, 진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25년이 지나도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당당히 걸을 수 있었어요. 상인들이 인사했습니다. 명자 씨, 장사 잘 되나 봐? 그럼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킹김밥 앞을 지나쳤어요. 여전히 1,000원짜리 김밥을 팔고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격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진심으로 만든 음식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가게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새 형광등이 밝게 빛났어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봤죠? 손맛이 결국 이겼어요. 정성이 이긴 거예요.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보육원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사장님 김밥을 먹게 될 거예요. 우리 재단에서 전국 보육원 30곳과 계약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곳이나요? 네, 사장님 손맛을 더 많은 아이들이 맛봐야 해요. 물론 직원들을 더 뽑아야겠지만요. 괜찮으시죠? 그럼요, 당연히 괜찮죠.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감사한 건 저예요, 사장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지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손맛이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김밥을 파는 장사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죠. 25년 전 제가 한 학생을 살렸듯이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그 달빛 아래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으로 나눈 음식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돌고 돌아 결국 누군가의 밥이 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선행은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햇살 보육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작은 잔치를 연다고 했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감사잔치였죠. 저를 위한 자리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보육원 마당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밥 그림, 웃는 제 얼굴,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글씨들. 서툰 솜씨였지만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명자 이모,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6개월 전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통통해졌어요. 이모,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 있어요. 그래, 뭔데? 저는 민준이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민준이가 깔깔 웃으며 뛰어갔어요. 식당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두 단정한 옷을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일 앞자리에는 제 이름표까지 붙어 있었죠. 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주시는 윤명자 선생님을 위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자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 김밥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민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이모, 제가 쓴 편지예요. 읽어드릴게요. 민준이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이모께, 저는 민준이에요. 이모가 만들어주신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김밥을 먹을 때마다 따뜻해져요. 이모는 우리 엄마 같아요. 엄마는 없지만 이모가 있어서 행복해요. 사랑해요, 이모. 민준이가 편지를 다 읽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고마워, 민준아.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모도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나와서 편지를 읽었어요. 은지는 김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라고 했고, 준호는 커서 저도 이모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마지막으로 12살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명자 이모, 제가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들어주실래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작은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서툰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그리고 수진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누군가를 살려요. 작은 마음 하나가 큰 사랑이 되어요. 고마워요. 이모, 우리를 지켜줘서. 이 마음 잊지 않을게요. 영원히. 노래가 끝나자 모든 아이들이 함께 불렀어요. 서툰 목소리들이 모여 아름다운 합창이 됐죠.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김밥을 만들어 왔지만 이렇게 큰 보람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원장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명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5명이 이번에 입양됐어요. 원장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건강하고 밝아진 모습을 보고 입양 가정들이 결정했대요. 명자 씨 덕분이에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그냥 밥 한 끼 챙긴 것뿐인데요.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원장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보육원을 나서는데 지연의 차가 도착했어요. 그녀가 내려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잔치 어떠셨어요? 울고 또 울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연이 미소 지었어요. 사장님, 저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재단에서 전국 보육원 1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100곳이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장님, 김밥의 명성이 퍼지면서 다른 보육원에서도 요청이 쇄도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어요. 물론 사장님 레시피 그대로요. 첨가물 없이 정성껏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더 많은 아이들이? 네, 전국 수천 명의 아이들이 매일 사장님 김밥을 먹게 될 거예요.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전 사장님이 저 하나를 살렸듯이 이제는 수천 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적으로 번져나가다니. 그리고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전국 음식점 네트워크예요. 사장님 가게가 그 시작점이 되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가 전국적인 운동이 되다니. 사장님, 진심은 정말 사라지지 않아요. 돌고 돌아 더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봤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손맛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정성이 이긴 거예요. 진심이 이긴 거예요. 문득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 배고픈 여학생에게 김밥을 건넸던 그 순간.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친절이 25년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친절이 이제는 전국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죠. 한 줄의 김밥이 만든 기적.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김밥 재료를 꺼냈어요. 당근을 볶고 시금치를 데치고 밥을 짓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김밥을 먹을 아이들의 얼굴을요. 민준이, 은지, 준호, 수진이, 그리고 제가 아직 만나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 김밥을 한 줄 한 줄 정성껏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반복해온 동작이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이 김밥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포장을 하면서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라는 문구를 받습니다. 제 마음이 글자가 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점심 무렵 시장 골목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상인들이 인사를 나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명자 씨, 오늘도 장사 잘 되네. 옆 가게 주인이 손을 흔들었어요. 덕분이에요. 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김밥 한 줄만 주세요. 네, 잠깐만요. 저는 김밥을 싸서 건넸습니다. 여성이 계산을 하려다 잠시 멈칫했어요. 죄송한데요. 지금 현금이 좀 부족해서. 카드 되나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주세요. 여성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하지만, 네, 괜찮아요. 언제든 다시 오시면 돼요. 저는 포장된 김밥을 건넸습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다시 올게요. 그녀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씨앗을 뿌렸구나. 이 씨앗이 언젠가 꽃을 피울 거야. 25년 후일지 아니면 내일일지 모르지만 분명 꽃을 피울 거야.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어요. 저는 마지막 정리를 하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백 줄의 김밥을 말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죠. 그 중에는 민준이 같은 아이도 있었고 25년 전 지연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불을 끄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마지막 날까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어요. 그 달빛 아래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선행은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죠. 한 줄의 김밥에서 시작된 기적처럼요. 30년 전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단순히 밥 한 끼를 파는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요. 그리고 진심으로 나눈 음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요. 오늘도 저는 김밥을 말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제가 숨 쉬는 마지막 날까지. 왜냐하면 이 김밥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누군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니까요. 그것이 바로 한 줄의 김밥이 만든 기적입니다. 삶의 길 위에서 서로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는 시간. 인생은 때로 눈물로 배우고 미소로 이겨내는 길이지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연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윤명자 사장님과 서지연 회장 부인을 위한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푼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친절로 힘을 얻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나눈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이 꽃피는 밤이었습니다.